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재명 공소 취소 문제와 관한 야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오후 3시에 만나자. 근데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성사가 됩니다. 어제 회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란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대놓고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재판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 대신 사또가 재판하는 갑오경장 이전의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서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다.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특검법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괴물 법률안이다. 국가적 수치이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다.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 3시였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무슨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그 오후 3시 회동은 무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임의 주재자 내지는 중심 인물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빠지면 모임 자체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주목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조율을 한 끝에 오늘 오전 잠시 후죠. 11시 반에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그 흐름 이런 걸 저지하겠다는 건 이미 만난다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공감대는 확실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냥 오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만난다. 그런데 그게 주제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렇게만 본다면 이거를 굳이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게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선거연대로까지 발전할 가능성, 바로 이런 대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그 다음에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오세훈 캠프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조응천의 제안 직후에 조응천과 직접 통화 후에 이제 오늘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갑자기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대단한 물밑 작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야권 연대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선거 구호에 불과한 거고, 이게 이제 선거 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별로 나서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또는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일 것이다. 왜?
제가 빅딜설, 이걸 여의도에 빅딜설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바로 빅딜의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조응천 후보가 이 연석회의를 주장한 배경은 뭘까요? 자기 선거에 좀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왜 수도권으로 확산했을까요? 그거는 물론 파급 효과도 파급 효과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응천 후보의 경우 빅딜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뭐 부정적일 걸로 보고,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 빅딜을 하면 그러면 선거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빅딜설의 요지거든요. 그러려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바로 엊그제 확정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 또는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그 첫 번째 발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 그만둬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데, 그 고리가 이재명 공소 취소 반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고리를 지금 하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해 본 사람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불씨입니다. 지금 이 불씨가 중간에 꺼질지 아니면 활활 타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뭐 이재명 공소 취소 반대한다, 이거 뭐 결의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론을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폭발력은, 또 이 잠재적 폭발력은 여기에서 그치면 잠재적 폭발력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이게 선거연대로 발전할 때 그 폭발력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주시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물론 국민의힘, 야권 모여서 다 주시하겠죠. 그러나 이 주시하는 거는 오히려 여권입니다. 왜? 여권은 지금까지 수도권은 뭐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대처를 해왔죠. 그런데 이 움직임에는 움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왜냐하면 정치를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 열흘 뒤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정치가 아주 쉽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거연대로 발전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했을 경우에도 그 시너지 효과 아무리 커도 민주당이 이길 거야. 그거는 정신승리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움찔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론조사도 갖다 놓고 뭐 무슨 뭐 결집도, 뭐 지지층 결집도 이런 것도 계산해보고,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서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떤 결론을 내게,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그게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의외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바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 야권연대, 이재명 공소 취소 반대를 위한 범야권연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강행한다는 뜻이 되겠고,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제거한다는 뜻이 될 텐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처럼 오래 정치를 한 사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나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니까 기자들 질문에 말을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 어제 대구시당 필승전진대회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뭘까요 이게? 최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이게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입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범야권 연대를 제안한 바로 그 법안입니다. 그런 법안. 이거는 결국 이재명 공소취소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도부를 향해서 제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원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가운데서도 익명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핑계고,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그냥 열면 되는 거죠. 회의 본회의 열면 됩니다. 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본회의 열었습니까? 열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런 핑계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 범야권 이재명 공소 취소 반대에 대한 그 연대 움직임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선거연대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있는 거죠. 자, 물론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기왕 칼을 뽑았는데 그냥 밀어붙이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바로 수도권의 범야권 연대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게 선거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동을 걸고 지방선거 후로 넘기는 거죠. 지방선거 끝나고 해도 되니까요. 꼭 지방선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D-30입니다. 한 달 뒤에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급제동이 걸려서, 그러니까 바로 조응천의 아이디어가 이런저런 상상력을 추가로 해서 이게 선거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내지는 여권의 우려가 반영돼서 아마 이 법안을 지방선거 후로 미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라도 이 법안의 후폭풍은 여전히 지방선거 후에 처리한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후폭풍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크지는 않겠죠. 지금처럼 처리하고 나서 맞게 될 그 역풍, 이거보다는 적겠지만 여하튼 그 역풍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선거 끝나면 여러분이 민주당에 표를 주면 이재명 셀프 면죄부가 완성된다, 이런 공격은 여전할 것이고, 역시 이를 위한 야권의 연대는 지방선거 후까지 이어나가자, 또 이런 결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모임 이 자체보다도 이 모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주목받는,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모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